주제 파악 좀 해. 당신같이 촌스러운 아줌마가 가면 내격 떨어져.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아내가 웃고 있다면 그건 미친 걸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보통 남편이 20살이나 어린 새파란 여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면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리거나 머리채를 잡으러 뛰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낄낄거리며 호텔 회전문을 통과하는 사진을 보고도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여자는 남편이 꼬신 게 아니라 제가 남편에게 보낸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자마자 헌신한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했던 남편. 저를 식모 취급하고 냄새난다며 구박했던 그 남자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제가 설계한 12년의 복수극. 남편이 쥐고 있던 수백억 회사와 재산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제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젊은 내연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다 듣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이야기는 12년 전 서울 구로동의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 시작됩니다. 저와 남편 강도현은 그 좁은 방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빛도 잘 들지 않아 한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고, 장마철이면 벽지에 핀 곰팡이 냄새가 온 집안을 휘감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AI 회사를 만들겠다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말이 좋아 사업이지 땡전 한 푼 못 벌어오는 백수나 다름없었죠. 생활비는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병동 간호사로 일하며 주말에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뛰었습니다. 밤새 환자들을 돌보고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 신발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였지만 저는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쪽잠을 자는 남편 행여나 깰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다니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서 밥 먹어. 오늘 고등어 구웠어. 남편은 부스스 일어나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투정뿐이었습니다. 반찬이 이게 뭐야? 나 밖에서 투자자들 만나려면 기운 써야 하는데. 고기 좀 없어? 당신은 남편 내조할 줄을 몰라. 기가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우리 가족의 성공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냥 착해 빠진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간호사 특유의 꼼꼼함으로 저는 매일 밤 가계부를 썼습니다. 콩나물값 500원 하나뿐만 아니라 남편 회사 법인 통장에 들어가는 돈, 접대비 명목으로 받아가서 쓴 돈, 심지어 택시비 영수증 하나까지 엑셀 파일로 10년치를 정리해뒀습니다. 그때는 그저 습관인 줄 알았지. 이게 훗날 제 인생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10년 만에 남편 회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대기업에서 거액의 투자를 받았고 회사는 강남 한복판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가족도 분당의 고급 타운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거실, 대리석 바닥,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이제 고생은 끝났구나 싶어 짐을 풀며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도 그때는 저를 안아주며 고생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딱 6개월 갔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지위가 생기니 사람이 무섭게 변하더군요. 가장 먼저 변한 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내가 아니라 집안일 해주는 무식한 가정부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린다고 해서
저도 딴에는 신경 써서 백화점에서 산 원피스를 입고 미용실도 다녀왔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거실에 서 있는데 퇴근한 남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팍 쓰는 겁니다. 당신 그 꼴을 하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제가 당황해서 물었죠. 왜? 오늘 당신 회사 파티잖아. 나도 인사 가야지.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주제 파악 좀 해. 거기는 내 파트너사 대표들, 투자자들 오는 자리야. 당신같이 촌스러운 아줌마가 가면 내 격 떨어져. 거울 좀 봐. 그 옷이 당신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뱃살은 튀어나오고 피부는 푸석해서. 어디 시장 바닥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늙었는데.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 다 바친 거 몰라? 그랬더니 남편이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획 던졌습니다. 돈 주잖아. 돈 주면 됐지. 뭘 더 바라. 어디 가서 내 와이프라고 입도 뻥긋하지 마. 냄새나니까. 그냥 집에서 애나 봐. 그게 도와주는 거야.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간 설거지하느라 거칠어진 제 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던지요. 그날 이후로 모욕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탁 놓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반찬에서 쉰내 나는 것 같아. 당신 손에서 나는 냄새인가? 간호사 일 오래 하더니 소독약 냄새랑 섞여서 아주 역겨워 죽겠네. 입맛 떨어지니까 치워. 제가 경제신문을 읽고 있으면 비웃으며 뺏어갔습니다. 네가 이걸 읽어서 뭐하게? 알기나 해? 무식한 여자가 아는 척하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어. 그냥 드라마나 봐.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화려한 성공의 오점 같은 존재, 떼어내고 싶은 혹덩어리였습니다.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이 남자는 조만간 나를 버리겠구나. 더 젊고, 더 세련되고, 자기 격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찾아서 떠나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남편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건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고수는 판을 짭니다. 저는 남편 회사의 지분 구조를 파악하고 세무 강의를 듣고 유명하다는 회계사와 비공개 상담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바보 같은 아내 코스프레를 하면서 뒤로는 칼을 갈았죠.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혼잣말처럼 떠들더군요. 아, 비서실 애들은 죄다 멍청해서 말이 안 통하네. 좀 센스 있고 싹싹하고 얼굴도 반반한 애 없나? 어디 데리고 다녀도 폼 좀 나는 애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연아.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 실습을 왔던 아이. 얼굴은 연예인 뺨치게 예쁘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무엇보다 돈이라면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던 야망 넘치는 아이. 그 아이라면 남편의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연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연아는 여전히 예쁘더군요. 제가 넌지시 운을 뗐습니다. 연아, 너 아직 취직 못했지? 우리 남편 회사에서 영업팀 신입 뽑는다던데 한번 지원해 볼래? 연봉도 세고 인센티브도 좋아. 연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마치 팁을 주듯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팁 하나 주자면. 우리 남편은 칭찬에 약해. 그리고 화려한 스타일을 아주 좋아해.
내 장점 잘 살려서 면접 봐봐. 그렇게 김연아는 남편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단 1%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남편의 태블릿 PC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편이 연아의 손을 잡고 세상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남편은 저에게는 촌스럽다, 냄새난다 하며 쳐다보지도 않더니 20살 어린 연아 앞에서는 세상 자상한 신사 노릇을 하고 있더군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번에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김연아라는 이름의 폴더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1년 저는 철저하게 연기했습니다. 지옥 같은 1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대놓고 외박을 했습니다. 나 오늘 중요한 접대 있어서 못 들어가. 그 접대가 연아와의 호텔 데이트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웃으며 넥타이를 챙겨줬습니다. 고생 많네 여보. 건강 챙겨요. 그러면 남편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죠. 어우, 이 촌스러운 곰탕 냄새. 나한테 묻히지 마. 밖에서 사람들 만나야 하는데 창피해.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더 해라, 더 무시해라. 내 죄가 무거워질수록 내 복수는 더 짜릿해질 테니. 저는 남편이 방심한 사이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법인카드로 연아에게 사준 샤넬 가방 영수증, 회사 공금으로 연아 오피스텔 보증금 대준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낯뜨거운 문자 메시지까지.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줄 알았던 와이프가 자기 회사의 비리 장부를 훤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연아와 함께 발리로 일주일간 출장을 간다고 하더군요. 말이 출장이지 둘만의 밀월 여행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 이번 여행은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거야.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나갔습니다. 그게 자신의 파멸을 향해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남편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저는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났던 공동 창업자 박 이사를 불렀습니다. 박 이사님, 회사 되찾고 싶으시죠? 여기 강도현 대표를 끝장낼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가 내민 12년치 회계 부정 자료와 불륜 증거, 횡령 내역을 본 박 이사의 손이 떨리더군요. 우리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남편이 발리 특급 호텔 수영장에서 연아와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시각 서울 본사에서는 대표이사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동시에 검찰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국세청 세무조사 요청까지 들어갔습니다. 딱 2시간 뒤였습니다. 발리에 있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더군요. 수진아, 이게 다 뭐야? 회사에서 잘렸다니? 법인카드도 정지되고 내 통장도 다 압류됐대. 너 알고 있었어? 박 이사가 꾸민 짓이야? 저는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며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이사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 네가 뭘 안다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무식하다고 무시하던, 냄새난다고 피하던 당신 와이프 이수진. 당신이 회사 돈 빼돌려서 연하 명품 백 사줄 때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당신이 투자금 몰래 빼돌린 거 엑셀 파일로 정리하느라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남편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야, 그렇다고 내 회사를 빼서? 우리가 산 세월이 12년이야.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해. 그래, 미안해. 그러니까 이거 빨리 풀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1년을 기다렸거든요. 여보, 당신 옆에 있는 그 연아라는 애. 예쁘지? 걔 내가 데리고 있던 실습생이야. 전화기 너머로 숨을 헉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서 연아가 오빠, 왜 그래? 하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당신 취향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멍청하고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 당신이 성공하면 조강지쳐 버릴 것 뻔히 아는데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니? 연하는 내가 당신한테 보낸 선물이야. 당신이 횡령하게 만들고 정신 팔리게 만들라고 내가 심어둔 덫이라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거겠죠. 자신이 저를 무시하고 짓밟던 그 모든 순간 저는 남편의 목을 조일 밧줄을 천천히 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떨고 있는 남편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은 내가 깔아놓은 레일 위를 아주 열심히 걸어온 것뿐이야. 이제 빈털털이 됐으니까 그 잘난 젊은 애랑 거기서 살아봐. 물론 돈 떨어진 당신을 걔가 거들떠나 볼지 모르겠지만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검찰 조사를 받았고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그 똑똑하던 김연아는요? 남편 카드가 정지되자마자 호텔에 남편을 버려두고 혼자 귀국해서 잠적했습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 똑똑한 아이였죠.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완벽하게 받아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이 오지만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과 제주도 바닷가가 보이는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무시하던 그 촌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피부 관리도 받고 운동도 하고 예쁜 옷도 사입으며 제 인생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나지.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잊고 살았던 나. 여러분, 남편이 돈 좀 벌어왔다고 유세 떨며 아내 무시하나요? 외모가 변했다고 냄새난다고 구박하나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울지 마세요. 눈물 닦고 냉정하게 준비하세요. 내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줘야 합니다. 버림받고 우는 여자가 될 것인가? 판을 뒤집는 여왕이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제 복수극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당당하시길 응원합니다.